사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린 이유가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시기를 바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이어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십 킬로를 뺀 건 아니지만 살 안 찌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막 준비했구나. 써놓긴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나 아는 동생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거든요. 일단 저는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많이 쓰거든요. 칼로리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계산 안 하고 먹으면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었는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는지 뭐 지방 얼마큼 먹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빡세게 할 때는 다 계산하는 편이에요, 보통. 그래서 펫시크릿이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다 넣으면은 칼로리 알려주거든요. 동면 중에 운동 도움이라고 영양학 관련 유튜버 그분이 만든 운동 도우미 엑셀 파일 같은 게 있어요. 몸무게랑 이런 거 입력하면은 자기가 먹어야 될 순수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지방 이런 양을 알려주거든요. 그거 참고해가지고 이 펫시크릿에다가 내가 먹은 거 입력하고 서로 비교해보는 편이에요. 음식 종류랑 그람수. 그래서 집에 미니 저울이 있어요. 그걸로 좀 봐야지 내가 어느 정도 먹는지 알 수 있어서 그냥 먹으면은 보통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단백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계산하려면은 그 앱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폰 앱인데 밀리그램이라고 식단 사진 같은 거 기록하는 앱이거든요. 이 앱 쓰면은 내가 뭘 먹었는지 좀 사진으로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진 찍어서 직접 활용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었구나. 바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식단 기록용이. 기록만. 네, 이거는 기록용이고. 기록만. 네. 누가 이렇게 점수를 매겨주는 거나 네. 저절로 계산되는 건 아니고. 네네. 이거는 그냥 내가 뭘 먹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 펫시크릿에는 사진까지 좀 번거롭거든요. 펫시크릿은 칼로리 계산용, 밀리그램은 내가 보는 용. 그거 나 사용하는 앱은 펫시크릿하고 밀리그램이고 그 탄단지 계산하는 거는 네이버에 동면 중에 운동 도우미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총 칼로리는 그 인바디에서 재는 제 기초 대사량 플러스 200 정도 먹고 있고요. 기초 대사량만큼 먹으면은 근육이 안 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 단백질 중심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은 우리나라 한식은 탄수화물 위주니까 반찬도 탄수화물이고 밥도 탄수화물이고 이러니까 고기를 따로 챙겨 먹어야 돼. 저는 닭을 좋아해서 닭가슴살 먹어요. 단백질을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많이 먹었다고 먹는다고 해도 재면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삼시세끼 헬스 트레이너처럼 먹을 수 없으니까 보통 근육 키우려면 단백질 쉐이크를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단백질 쉐이크도 먹어요? 근육 키울 때, 그러니까 제가 힘든 운동을 할 때는 먹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홈트레이닝밖에 못하니까 운동 강도가 낮으니까 요즘은 그렇게까지 먹고 있진 않아요. 원래 운동은 헬스를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해가지고 홈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홈트레이닝은 어떻게 해요? 홈트레이닝은 집에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트를 두꺼운 걸 샀어요. 그 위에서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버 이름 말해도 돼요? 건혁이나 JJ님 동영상을 보면서 하고 있어요. 홈트 유튜버들이 또 따로 계시군요. 운동 동영상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고 하면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좀 낫더라고요. 대충 운동 강도 그런 게 어떻게 돼요? 헬스할 때는 트레이너 스케줄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운동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홈트 할 때는 보통 한 40분 정도 하는데 이게 솔직히 집에서 하는 거는 무게를 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지만 될 뿐이지 근육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집에 5kg짜리 원판이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저는 식단은 그 앱하고 더 필요하면 쉐이크까지 먹으면서 관리하고 운동은 유산소는 20분 정도 해요. 유산소? 유산소 집에서 뭐 버피를 100번 한다거나 마운틴 클라이머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 한다거나 달리기. 집에서 달리기? 아니요.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달리기? 그리고 무산소는 헬스장에서 할 때는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제가 트레이너가 아니니까 등이나 뭐 엉덩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나눠서 안 했고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이렇게. 만화 같은데 재미로 일어나 이제 하체 해야지 막 이런 거 올리는 거 보면 되게 죽을 것 같은 때까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알고 있는데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저는 없거든요. 근데 트레이너 분하고 같이 할 때는 진짜 그래요.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니까 하나만 더 이렇게 하는데 제가 혼자서 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심박수 많이 힘들면 한 150? 그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150이면 엄청 빠른 건데? 네. 이 스쿼트, 근력 운동으로 네. 150까지 올라간다고요? 네네. 아니 뛸 때야 네. 150까지 갈 수 있다 쳐도 이런 걸로 150 가려면 진짜 운동량 클 건데. 제가 체력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그게 트레이너가 조금 더 했을 때 그런 맥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저 혼자 그래도? 애플워치로 제 심박수를. 아, 확인합니다. 애플워치가 네. 그런 것도 확인하는구나. 네. 그래서 애플워치도 운동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어. 갤럭시 워치로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워치가 없어서 내가 운동 안 했구나.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샤오미 미밴드. 아. 그거는 3만 원인데 그것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추천 책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는 그 다이어트 블로그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수피라고. 그분 수피. 수피? 네, 수피. 이분이 책을 2권 내셨는데 다이어트의 정석이랑 헬스의 정석 이 책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블로그에 다이어트 정보를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논문도 최신 해외 논문 해가지고 설명해주시고 정말 다이어트의 세계는 깊고 넓군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도만 해도 많이 빼실 수 있을 거예요.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가 우리가 당뇨 전 단계에서 많이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검사를 하질 않아서 그렇지. 자, 그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이 병원에 있는 인바디 기계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는데 놀랐어요. 그 체지방률이나 이런 게 다 어퍼 노멀 정상에서 경계 사이에 다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뭐 지방률 이런 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정상에서 넘어가려랑 말랑 하고 있구나. 나름 충격을 받았거든요. 다이어트의 정석은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지방 이런 성분 이런 요소 같은 거 설명되어 있고 여성분들은 생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리 주기에 따라서 다이어트 방법이 달라야 돼요? 아, 네. 생리하는 도중에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면은 몸에 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이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살 빠지는 것도 다르고 몸 붓는 것도 다르고 체온이 다르다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붓기도 달라져요? 네. 하기 일주일 전에는 그냥 부어있어요. 네, 거의 배란기부터 부어있긴 한데 저는 거의 그때부터 부어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멀쩡했다가 다시 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 중에는 고강도 운동을 피하는 편이고요. 과체중하고 표준체중하고 저체중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되는지도 나오고 다이어트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1년 동안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헬스의 정석은 이런 영양학적인 것보다는 그냥 운동 어떻게 하는지 기본 운동 어떤 거 있는지 자세 같은 거 알려주고 그러니까 헬스 초보 플랜, 중급자 플랜, 고급자 플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운동 로드맵 같은 책이에요. 근데 체형 봐서는 살을 빼는 게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고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어요? 아, 제가 인바디 검사를 했는데 근육이 너무 없어가지고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식단도 같이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찾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네, 찾아보기 시작하구나. 그때부터 다이어트. 아. 20살 초반 때부터 거의 10년? 10년? 네. 제가 그러면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20살 초반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10년 전이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운동 잘 챙기고 먹는 거 챙겨서 젊어 보이나? 그런 저도 거였으면 좋겠네요.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냥 이제부터라도 영양제를 때려 부으셔가지고 영양제 같은 것도 네. 먹는 거 있어요? 네, 저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가지고 프로폴리스 먹고 요즘에는 수족냉증이 심해져 수족냉증에 생강이 좋다 그래서 생강 영양제도 먹고 있고 기본으로는 유산균하고 머리털 빠지지 말라고 비오틴도 먹고 뭔가 요즘 행해진 것 같아서 정수리가 근데 밥을 좀 많이 먹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무슨 얘기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머리털이 빠지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다이어트 심하게 하는 애들 탈모 많이 와요. 여자애들. 그렇게 밥 안 먹고 살 빼는 사람들.